안녕하세요. 조포르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4년 고3의 6월 모의고사 39번을 풀 거예요. 이 문제는 문장 넣기입니다. 문장 넣기는요, 주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자기 말로 정리하고 접대, 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을 활용해서 어디에 들어갈지 파악을 하는 거죠. 이때 전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선지별마다 대입을 하는 풀이 방식을 추천해요.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에요. 이 적극적인 참여가 제공해요. 기초를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 나왔죠? 뭡니까? This active involvement입니다. 이 말이 있다는 건 앞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무엇에 대한 기초냐면요, 미학적인 처리와 숙고. 근데 무엇에 대한 처리와 숙고냐면 작품의 의미에 대한 처리와 숙고를 위한 기초를 적극적인 참여가 제공을 한다는 거군요. 자,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띄워놨죠. 그래도 한번 제가 여기에 또 쓰겠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제공한대요. 무엇의 기초입니까? 작품의 의미요. 이 주어진 글을 명심해서 계속 선지마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문장 볼 건데요. 이 시작하는 문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장 넣기라고 하는 글의 흐름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풀려면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글의 처음에 있다. 자, 그럼 기준이 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교환이 있어요. 상대적인 중요성이에요. 근데 그 중요성이 무엇과 무엇의 중요성이냐면 주제,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같은 주제, 그리고 스타일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대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주제와 스타일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 기준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문장 정리를 해보면요, 주제와 스타일은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자, 우리가 주어진 글 읽었고요. 그리고 기준도 잡아봤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글은 일단 무엇에 관한 거겠어요? 어떤 미술에 있어서 주제와 스타일 얘기를 할 거고,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려주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선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자, 꽤 재현하는 그림, 연극 또는 이야기에서 초점은 주제에 놓여 있는데요, 그 주제로 이 대절이 꾸며주는군요. 일상의 생활과 닮은 주제에 초점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되는 스타일의 역할은 촉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모델이, 건설이니까 구축, 세우는 거,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배경이 되는 스타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했었고요. 자, 그럼 내용을 또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선 뭐가 나옵니까? 재현하는 작품이 나오죠. 이 재현하는 작품은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주제는 일상을 다룬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요 1번에 요 주어진 글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어때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아직 앞에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볼 건데, 주어진 글에서 this active involvement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네요. 이 주어진 글 앞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나와야 되네요. 자, 이제 2번 문장입니다. 기쁨과 불확실성의 느낌이 관객을 이끌어요. 작품에, 여기는 피스는 이 문맥상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품의 결론으로 관객을 이끕니다. 자, 지금 일단 요 2번을 보면요. 네, 앞에 이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재현하는 작품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나왔지 참여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아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 나왔고요. 지금 2번 뒤에는 작품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느낌으로 관객을 결론으로 이끈대요. 자, 그럼 일단 이 2번 앞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재현하는 작품이 이런 건데 느낌을 줘서 결론으로 이끈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도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주제와 스타일의 관계를 다루는 글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 재현하는 작품의 얘기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꽤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요, 지금 expressionist works는 앞에 나와 있는 representational paintings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 작품에선 신기한 스타일의 장치가 작동을 하는데요. 조화를 이루지 않는 방식으로요. 무엇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지 않냐면 주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 thereby 하면요, 그것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황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또 넣어 볼 건데요. 지금 일단 요 3번 앞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죠. 참여 얘기가 없고 그냥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네요. 한 번 더 풀어봅니다. 자, 3번 나왔고요. 지금 3번에서는 표현주의의 작품 나왔어요. 이 작품은 신기한 장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 맞춰서 보면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뭔가 특이하고 새로운 거죠. 그러면 이 3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이 앞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네요. 자,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주제와 스타일의 관계를 다루는 글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표현주의적인 작품까지 왔어요. 그리고 문장이 들어갈 곳을 알려면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갈게요. 그래서 자, 여기 주목해야죠. 이런 연결사는 문장과의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 when 나오고요. 콤마 찾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끊깁니다. 작품이 덜 읽힐 때 또는 쉽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여기는 easily interpreted는요, readable만 받아주는 거예요. readable. 그러니까 작품이 새롭다 보니까 쉽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작품이 돼 있을 때 그것의 출발력, 관습적인 형태로부터의 출발, 즉 관습적인 형태로부터의 출발은요, 뭔가 친숙하지 않고 새롭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관객 또는 독자에게 상기시켜요. 뭘 상기시키냐면 아까 에스테릭 미학이라고 그랬죠. 미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요. 전체 에피소드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앞에 나오지 않았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표현주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만 한 거죠. 표현주의 작품은 뭔가 새로우니까, 그래서 관객 또는 독자에게 미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더스가 꽉 잡아주고 있고 앞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니까 4번은 아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번 뒤에 문장을 읽었고요. 이 문장에선 무슨 얘기를 해요? 표현주의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4번까지 읽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읽지 않았지만 1, 2, 3, 4가 답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5번이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풀 때는 여기까지만 읽고 5번으로 풀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을 풀 땐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왜 5번이 답인지, 정말로 5번이 답이 맞는 건지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달려갑니다. 능력 있네요.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와, 주어가 기네요. 일상의 생활에 실용주의의 태도와 미학적인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은요, 근본적입니다. 균형 잡힌 삶에는요. 자, 지금 5번 뒤에 문장은 두 가지 태도가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 태도가 뭡니까? 실용성과 미학이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5번 앞에 봐요. 5번 앞에는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이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네. 5번이네요, 답은. 5번. 한 번 더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또 한번 표시를 할게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 앞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답은 5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재현하는 작품과 표현주의적인 작품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마무리로 실용성, 그러니까 재현성에 가까운 거, 그리고 미학성, 표현주의에 가까운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는 거죠. 짧은 분량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representational painting하고 expressionist work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은 완전체의 문장입니다. 예, 이 완전체의 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시면요,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블로그의 포스트에 또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스트의 링크는 이 영상 소개글에 올려놨어요. 답의 근거입니다. 답의 근거는요, 이 this active involvement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게 바로 답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 앞에 말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this active involvement가 매우 분명한 단서가 되겠네요. 근데 이 글이 어렵다면 글의 소재와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지, 실제 시험을 풀 때는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this active involvement를 근거로 삼아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선지별로 대입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어렵긴 했고요. 네, 이렇게 두 개 단수가 된다는 거. 화면 멈추고 한번 살펴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끝까지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